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평택을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헌 논의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정치적 기회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52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비상권력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는 문제를 두고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초선 한지원 의원이 당의원 단체 메신저방에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히고 동참을 요청했지만 다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달 9일 이번 개헌안을 두고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헌 표결은 단순한 헌법 논의가 아니라 여야 간 정치적 신뢰와 권력 구조를 둘러싼 충돌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우 부장판사가 재판 이후 불과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시쯤 서울고법 건물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주변에 힘들다는 말을 전했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유서 내용과 관련해 유족에게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6일 새벽 12시 20분쯤 신 판사의 딸로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새벽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5층 테라스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 판사가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나 사망 원인을 직접 추정할 만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여론은 빠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이버 댓글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 본인의 판단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음모론적 반응이 나왔고 반대로 다음 댓글에서는 사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휴대전화와 PC를 즉시 확보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신종우 판사가 5월 8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범죄 수익 은닉 항소심 첫 공판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민감한 재판이 맞물려 있었던 만큼 사건을 둘러싼 추측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보다는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평택을 선거 상황입니다. 최근 평택을 지역에서는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그를 국민의힘 후보로 오인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오늘 김준일의 시사천국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진행자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왜 선거에 나왔느냐고 묻자 황 후보는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대구 경북이나 서울 강남 3구는 항상 이기지 않았느냐, 압도적으로 득표하면 이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을 해서 압승하기 위해 출마했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황 후보는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가 단일화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공명선거가 전제되어야 단일화 선거도 효과가 있다며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후보 측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이동 후보 측이 김문수 전 지사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며 보수 표심 결집을 시도하는 가운데 황 후보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황 후보가 부정선거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단일화 논의가 실제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병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용남 후보를 향해 민주당 후보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 좀 더 노력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남 후보도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절 대응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 후보는 하루에 6개의 언론 인터뷰를 잡는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지역 공약 발표도 병행하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용남 후보는 조국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겠다더니 왜 민주당만 공격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국 후보가 출마 당시 국민의힘을 견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와 비난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조국 대표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방식은 같은 진영의 후보로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조국 후보가 말하는 민주당스러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과거 일부 민주당의 위선적이고 무능했던 모습을 언급하며 조국 후보가 말하는 민주당스러움은 오히려 과거의 잘못된 민주당스러움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정체성과 진정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면 조국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더 크게 도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남과 조국 중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지 기대는 사람인가, 누가 이 대통령의 더 큰 성공을 도울 사람인가라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범민주진보 진영의 목표를 이룰 후보가 누구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오마이TV에 나온 평택 현장 모습에서는 조국 후보가 노란색 나눔사회 조끼를 착용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진보당 지지층까지 흡수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후보의 그림을 올리며 조국 후보에게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박시영TV에 출연한 최강욱 전 의원은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김 후보가 이 공세를 피하려면 대체할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결국 네거티브 하지 말자, 정체성으로 가자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세는 단순한 네거티브라기보다 민주당 후보로서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김용남 후보가 이를 단순 네거티브로만 몰아가는 전략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평택을 선거는 단순한 지역 보궐선거를 넘어 보수 진영의 단일화 문제,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정체성 경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평택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개헌 표결, 법조계 충격 사건, 그리고 평택을 선거까지 오늘 정치권은 여러 갈래의 이슈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해석보다 사실 확인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큰 구호를 외치는가 보다 누가 더 일관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